이제 마감을 다 끝내고 운동을 해볼 건데 오늘 어깨 운동하는 날이라 어깨 운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깨 운동하면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 좀 팁이라던가 이런 것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버헤드 프레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이 전환, 아랫팔의 수직, 정면에서도 사선에서도 측면에서도 모든 각도에서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바벨이 항상 어떤 힘의 작용을 받고 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 힘의 작용을 받고 있죠. 중력, 수직 아래로 작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팔이 세워져 있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좀 벌어져 있다, 바깥쪽으로 조금 기울면은 중력에 의해서 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지려는 힘을 계속 받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힘에 저항하기 위해 팔꿈치를 계속 굽히는 힘을 써야 돼요. 그쵸? 반대로 너무 좀 안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힘이 계속 작용하게 되니까 팔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바깥쪽으로 계속 힘을 써야겠죠. 팔굽 관절에서. 그러면서 상완 삼두근의 힘을 좀 많이 쓰시게 되시고, 얘 측면에서는 또 부상이랑도 관련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수직으로 잘 잡지 못하고 만약에 과하게 외회전이 되어서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시게 되시면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니까 계속 뒤로 넘어가려고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미는 힘을 써줘야 되는데 팔꿈치 관절에서는 그런 회전 움직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팔뼈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서 얘네들을 잡고 있는 뭐 근육이라던가 특히 인대라던가 요런 애들이 여기에서 안쪽에서 데미지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그 내측 상과염이나 뭐 아예 구조적으로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 내측 상과염 팔꿈치 안쪽 통증이 나타나고 이제 손상이 있으신 거를 보통 뭐라고 하죠? 골프 엘보. 요 웨이트 하시면서도 충분히 골프 엘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팔꿈치가 앞쪽이 아니라 너무 뒤로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를 다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어깨 위치는 정상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팔이 요렇게 내려가려고 하죠. 그러면 팔꿈치에서는 요렇게 하는 힘을 계속 저항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바깥쪽에 이제 근육이라던가 인대라던가 그런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그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그런 팔꿈치에서의 손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부상 방지를 위해, 두 번째 이제 어깨 근육에 정확한 무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 꼭 전환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날개뼈예요. 날개뼈. 이제 날개뼈가 잘 열려 있어야 돼요. 잘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지 어깨 근육에 좀 더 정확한 타겟을 할 수가 있고, 그거랑 동시에 이제 승모근의 과활성을 또 막아줄 수가 있어요.
어깨뼈가 모이는 게 아니라 벌어져서 좀 열리게끔, 흔히 말하는 막 라인업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지 이제 이 좀 미는 운동을 할 때 보조적으로 개입을 하는 정거근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활성화되면서 어깨 관절 훨씬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안정적으로 라는 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점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지면을 밀어내는 힘만큼, 내가 발생시키는 힘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점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면이 아스팔트 바닥처럼 단단한 지면이 아니라 뭐 모래사장이라던가 뭐 진흙탕이라던가 뭐 침대라던가 이런 데서는 내가 힘을 발생시켜서 점프를 한다고 해서 그런 동일한 양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없겠죠. 수축의 효율, 힘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점프를 아스팔트에서 하는 게 잘 다치겠어요? 아니면은 침대에서 점프하는 게 잘 다치겠어요? 아무래도 침대에서, 그런 지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게 훨씬 불안정하고 이제 부상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어깨뼈를 그렇게 열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이유는, 첫 번째도 그 부상 방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힘의 이제 효율적인 수축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자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막 어깨뼈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열려야 돼요. 열린 상태. 열린 상태에서 밀어주기. 다 밀었을 때는 좀 모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팔이 내외 다 밀게 되면은 안쪽 회전, 안쪽 돌림을 좀 유발하면서 경관절이, 어깨뼈가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때 열고 밀고. 한 3세트 정도만 더 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예전에 한 2달 됐나? 운동하다가 그 바벨이 그때 60kg인가 65kg인가? 그 중지에 떨어져가지고 인대를 다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오버헤드 프레스 못하고 하다 보니까 중량도 많이 줄고, 참 그때 한창 대회 끝나고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있던 단계였는데, 손가락 딱 다쳐가지고 중량 다시 다 떨어지고 다시 회복을 시키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숄더 프레스를 해볼 건데, 숄더 프레스도 오버헤드 프레스랑 신경 쓸 거는 똑같아요. 전환 수직, 그 다음에 어깨뼈 잘 열기, 똑같은데, 이제 전환 수직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프레스랑 조금 다른 게, 전환이 무조건 수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아까는 바벨이었고 이제는 이 머신이죠, 머신. 이 머신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 방향과 이 전환을 일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 머신의 움직이는 궤적이나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사선 위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머신이 움직이고 힘이 작용을 하는, 우리 몸에 작용을 시키는 방향이 만약에 요 방향이다. 그럼 여기에 일치를 시켜서 밀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벨이다, 중력이죠, 수직인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내가 받쳐주는 각도를 일치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파. 고무가 마모됐나? 소리가 좀 나네요. 보통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이제 프리웨이트죠.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방금 좀 어깨에 무게를 실어서 좀 고립적으로 쓰는 거에 집중을 하긴 했는데, 프리웨이트는 보통 특히 오버헤드 프레스는 발부터 해서 하체 안정화, 상체 안정화, 거기서부터 쭉 힘을 손끝까지, 발끝에서 손끝까지 힘을 발산시키는 운동이다 보니까 협응, 기능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굳이 템포를 막 조절해서 천천히 너무 막 보디빌딩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기는 한데, 이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템포 잡아가시면서 근육의 지속적인 장력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내려올 때 확 떨어지지 말고, 내려올 때 버텨주면서, 밀 때도 던지지 말고 버텨주면서, 수축도 지그시 어깨 근육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올 때 템포가 빨라지지 않게, 밀 때도 지그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제가 몸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또 다들 아시다시피 몸을 만들기 위한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을 하시려면은 힘을 써서 수축하는 구간, 힘을 쓰는 구간보다는 이제 내려오는 신장성 수축 구간을 잘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밀 때보다 이제 받아서 내려올 때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 됩니다. 그때 비명을 질러야 돼요. 덥다. 너무 아파. 다음으로는 이제 프론트 레이즈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힌지를 최대한 걸 수 있는 만큼 좀 최대한 많이 건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프론트 레이즈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서 그냥 막 이렇게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숙였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그냥 막 들면은 승모근 다 먹거든요. 승모근 활성도가 떨어지시려면은 어깨뼈가 아까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랑 똑같아요. 견갑이 뽑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와야 돼요. 쭉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전거근, 하부 승모근 이런 친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레이즈를 해주셔야지 이제 어깨뼈도 훨씬 안정화되고 상부 승모근의 개입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전면 삼각근의 무게가 온전히 잘 실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뽑으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면 승모근 많이 들어오니까 아래로 쭉 뽑아서 네, 이제는 측면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제일 좋고, 이제 사례랑 이제 그 업라이트 로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업라이트 로우 운동 어떤 운동이죠? 등 운동이죠, 등 운동. 그래서 로우 운동이 앞에서 뒤로 당기는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앞에서 뒤로 이런 움직임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업라이트 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는 후방으로 오시면 안 돼요. 후방으로 오시면은 승모근의 개입이 커지거든요. 승모근의 개입을 배제를 하고 이제 전측면으로 약 30도 정도라고 제가 사례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깨뼈와 같은 각도 스캡션이라고 하는 날개뼈의 면에서 움직임이 생겨야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마감하고 운동하는데 마감 시간에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마감하고 저도 운동해야 된다고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옥수수를 하나 주고 가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사례를 다 끝내고 이제 후면 남았습니다. 후면. 제가 측면은 사례를 하나만 딱 하고요. 아니면 승모근까지 좀 같이 운동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업라이트 로우 같이 해주는 편이고,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사례를 하나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면도 제가 잘 안 해요. 옛날에 등 운동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후면 어깨로 다 먹여가지고 다른 어깨에 비해서는 후면은 좀 적게 하는 편이라, 그래서 후면은 제가 또 케이블로 하는 페이스풀 제일 좋아해서 페이스풀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스풀 할 때는 딱 2개 기억하시면 돼요. 벌리기, 돌리기. 벌리기, 돌리기. 벌리기, 돌리기. 딱 요것만, 요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벌리기 할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벌리면서 날개뼈가, 어깨뼈가 좀 열려있으면 좋아요. 열려있으면. 근데 벌리면서 등 운동하듯이 이렇게 쪼아서 써버리시면은 등 근육을 많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후면 어깨를 잘 쓰려면은 얘를 모아서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모아서 벌리는 게 아니라 모으지 않고 열어서 벌리는 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은
후면 어깨를 강화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와. 그런데 얘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깨뼈가 한 30도 정도 앞으로 뻗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벌려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어깨뼈가 각도가 30도에서 이제 0도 180도까지 만들어지려면은 약간의 움직임은 있어야 돼요. 30도 정도. 여기에서 벌어지는 정도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쪼아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쪼아버리는 순간 등으로 다 들어가시니까요. 쪼지든 마시고 이렇게 후면 어깨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